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드디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의 당원 투표가 방금 전 막 마감됐습니다. 자, 지금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60% 중반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. 대한민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록입니다. 자, 지금 국민 여론조사 50%, 당원 투표 50%, 그리고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겁니다. 내일 2시 44분쯤 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 2시부터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, 당대표 이준석, 당 원내대표 김기현,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홍원의 축사가 있고 난 뒤 집계에 들어가서 발표를 합니다. 그 시간이 이 스케줄에 따르면 2시 44분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누가 후보가 될까요? 물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아마 이준석 대표도 모를 겁니다.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집계가 시작되고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것들을 합치고 또 당 투표 결과를 아마 봉인해서 전달할 겁니다.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. 자,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여론조사가 NBS 여론조사입니다.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여론조사 기관 4개 중에는 엠브레인과 이 한국리서치 4개 중 2개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의뢰를 받아서 이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4군데 중 2곳입니다. 따라서 상당히 비슷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 차이는 이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굉장히 깁니다. 이재명 대 윤석열, 이재명 대 홍준표, 이재명 대 원희룡, 이재명 대 유승민 이렇게 불러주고 난 뒤에 이재명과 붙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고 묻고 1, 2, 3, 4 이렇게 불러줍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이 조사는 적합수 조사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. 다만 재질문 등에 따라서 특정 후보가 유불리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잡고 당원 투표 결과와 종합 성적 결과를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. 만약에 당원 표심이 60% 중반의 투표율이라면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2차 경선 이후에 들어왔다는 이 19만 명 정도? 새로 신규 가입한 당원들도 20대, 30대는 25%에 불과합니다. 따라서 크게 흔들 것 같지 않습니다. 자,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? 자,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입니다. 이 여론조사는 11월 1일, 2일, 3일, 4일 동안 했습니다. 4개의 여론조사 기관. 이걸 보면 일단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는 홍준표와 윤석열과 홍준표가 27%로 동률입니다. 이어서 유승민 10%, 원희룡 3%입니다. 그런데 이걸 이 당원 투표로 환산해 본다면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 결과, 여론조사 결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홍준표는 34%입니다. 윤석열은 53%입니다. 그러니까 19%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상당히 큰 차입니다. 자, 이걸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러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이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또 이 여론조사에서 좀 우리가 오차범위 이런 걸 해서 좀 윤석열이 홍준표를 10%만 이겼다. 그러니까 절반으로 깎아주는 겁니다. 그래도 이 표 차이는 큽니다.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동률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재질문을 하고 또 경쟁력을 물어봐서 홍준표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?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마지막 여론조사 1일, 2일, 3일 조사한 이 NBS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. 그렇다면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이 홍준표한테
이기든지 혹은 지더라도 크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 이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데 이 조사는 19% 차이가 난다고 나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 투표율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. 윤석열이 더 이길 수도 있습니다. 또 윤석열과 홍준표의 차이가 더 줄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절반 깎아줘서 그래도 10%포인트는 이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10%포인트 내지 20%포인트 당원 투표에서는 이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50%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 성적 평가에서는 5% 내지는 10%를 이기는 겁니다. 자, 반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? 지금 이 MBS 조사대로라면 동률입니다. 27%. 설령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%포인트 이긴다고 가정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는 5%로 50%니까 5%로 계산이 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조사를 기반으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. 물론 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당원 투표에서 갑자기 윤석열이 싫어졌다. 나는 홍준표를 지지한다.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변했다면 모를까 지금 이 트렌드라면 이 과학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이변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대로라면 당원 투표는 10 내지 20%포인트 윤석열이 대승을 거둘 것 같습니다. 여론조사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20% 이상 이길 가능성은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없다고 봅니다. 10% 이기는 것도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이 4군데가 1,500개씩 그러니까 6,000명을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조사도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겁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당원투표에서 홍준표에게 10 내지 20%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같거나 홍준표가 크게 이겨도 10%포인트 이긴다고 가정하면 윤석열 후보가 넉넉하게 보면 5%에서 10% 홍준표를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어쨌든 이건 어디까지나 MBS 조사에 따른 겁니다. 자, 이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상당히 이걸 보면 이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당원 투표가 높을 것이 분명합니다. 뭐 정당 지지별이 아니라 이념별로 봐도 보수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47, 홍준표가 31입니다. 이것도 16%포인트 이깁니다. 그렇다면 적어도 15%는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이긴다고 가정하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10%포인트, 15%포인트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대충 승자가 누군지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.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